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병뚜껑을 여는 것이 어려워지셨나요? 걷는 속도가 느려져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바뀔까봐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그 증상이 사실은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다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오신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인천에 사시는 64세 박모 씨 환자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 집 현관 문턱에서 넘어지셨고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근육량이 정상인의 60%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병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근감소증이 알려주는 생명의 경고 신호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감소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30대부터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매년 3%씩 감소합니다. 80대가 되면 30대 때 근육의 절반 정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감소증을 공식 질병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2023년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특히 위험한 신호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악력의 저하입니다.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것 말이에요. 악력은 우리 몸 전체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쉽고 정확한 지표입니다. 손의 힘은 단순히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근육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아시아인 기준으로 남성은 악력이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력계가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문 손잡이를 돌리는 것이 버겁다면, 빨래를 짜는 것이 어렵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악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장을 보고 물건을 나를 때, 요리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모든 순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악력 저하가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력이 약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악력 저하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것, 계단을 10개 이상 오르기 힘든 것,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것 등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악력 측정과 전신 근육량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특히 종아리 둘레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위험한 신호예요.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남성은 종아리 둘레가 34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감 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줄자로 재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보행 능력의 저하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오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를 때 유독 힘들다면 종아리 근육 감소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한 점은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한 번 넘어지면 대퇴골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대퇴골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상입니다.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종아리 근육 감소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로는 다리가 자주 붓는 것,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 다리가 쉽게 피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보행 속도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 6m를 걷는데 6초 이상, 즉 속도가 초당 1m 미만이면 근감 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입니다. 우리나라 신호등은 보통 초당 1m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바뀔까봐 불안하거나 실제로 신호가 바뀌어서 뛰어야 했다면 이미 근감 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5번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데 12초 이상 걸린다면 근감 소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단순히 걷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신의 근육량 감소, 균형 감각 저하, 심폐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장을 보러 가기, 병원 가기, 친구를 만나러 가기 같은 기본적인 외출조차 힘들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다시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활동량을 더욱 줄여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보행 속도 저하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로는 숨이 쉽게 차는 것, 항상 피곤한 것,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는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근감 소증은 3개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한 후 3개월을 넘기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고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임계점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단순한 운동과 영양 섭취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의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고 그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체성분 검사 악력 측정, 보행 속도 측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성분 검사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 즉 덱사 검사를 통해 전신의 근육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골다공증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장비로 할 수 있어요. 악력 측정은 간단한 악력계로 측정할 수 있고 보행 속도는 6m를 걷는 시간을 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육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힘이 약해졌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힘든지, 체중 변화는 어떤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계단 10개 오르기 시작. 숨이 많이 참. 5분 휴식 필요. 저녁 식사 후 더 심해짐. 이런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패턴을 파악하여 조기 진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근력 저하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시작된 후 방치하면 5년 내에 장애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부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란 10개 또는 닭가슴살 30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이만큼 섭취하기 어려워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 이상의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꾸준히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많아요. 스쿼트, 런지, 벽 팔굽혀펴기, 의자를 이용한 일어서기 운동 등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5회씩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가능하면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근육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 질환들은 근감소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근육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근감소증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의학과나 스포츠의학과에서 전문적인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물리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기 자극 치료나 운동 치료를 통해 근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검사에서 근감소증이 발견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육량이 정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꾸준히 운동하시면 3개월 내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라면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운동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근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로 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신호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되고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과 무작정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력 저하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기록하시고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체성분 검사와 악력 측정으로 조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더 나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